타이타닉보다 먼저 북대서양에서 635명이 목숨을 잃은 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 배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SS 노르게호. 오늘의 기록은 SS 노르게호 침몰 사고입니다. 1904년 6월 22일 덴마크 코펜하겐 항구 한 척의 증기선이 미국 뉴욕을 향해 출항합니다. 배에는 79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새로운 삶을 꿈꾸던 평범한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항해가 인생의 마지막 항해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1904년 20세기가 막 시작된 유럽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가난은 일상이었고 많은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당시 수많은 유럽인들이 꿈꾸던 나라는 단 하나였습니다. 미국. 그곳에는 일자리가 있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노르게호는 노르웨이인, 러시아계 유대인, 덴마크인, 스웨덴인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부유한 여행객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단 한 번의 기회를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배 안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갑판에서는 가족들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뉴욕에 먼저 도착한 가족을 다시 만날 생각에 설레었고 누군가는 태어나 처음으로 고향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번 항해는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노르게호는 코펜하겐을 떠난 뒤 노르웨이 크리스티안산에 기항에 승객을 더 태운 후 북대서양을 건너 미국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항해는 순조로웠습니다. 적어도 1904년 6월 28일 아침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1904년 6월 28일 노르게호는 이미 며칠째 북대서양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뉴욕까지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었지만 승객들은 긴 항해에도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처음에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짙은 안개는 바다 위를 천천히 뒤덮었고 멀리 보이던 수평선은 사라졌습니다. 눈앞을 바라봐도 희미한 회색 안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북대서양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항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강한 해류는 선박을 항로에서 벗어나게 만들었고 안개는 눈앞의 위험마저 감춰버렸습니다. 노르게호 역시 강한 조류의 영향을 받으며 조금씩 북쪽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선장은 자신들이 위험한 암초지대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해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배의 진행 방향에는 바다의 악마라고 불리던 암초지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로콜 해역의 헬렌스 리프, 수면 아래 숨어있는 거대한 암초였습니다. 그리고 1904년 6월 28일 오전 7시 45분 짙은 안개 속에서 전진하던 노르게호는 거대한 충격과 함께 암초의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순간 갑판 전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승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원들은 배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목수가 선체 아래를 확인했을 때 이미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 빠른 속도로 배 안으로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795명의 운명은 단 20분 안에 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암초와 충돌한 직후 노르게호는 빠른 속도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선원들은 곧바로 승객들을 갑판으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배 안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배에는 모두
79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구명정은 단 8척. 규정에는 맞는 숫자였지만 모든 승객을 태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배가 급격히 기울면서 구명정 일부는 제대로 내리지도 못했고 어떤 것은 선체에 부딪혀 파손되었으며 몇 척은 승객들이 몰리면서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선원들은 여성과 아이들을 먼저 태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패닉은 순식간에 배 전체로 번졌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르게오는 노르웨이인과 덴마크인뿐 아니라 러시아계 유대인과 여러 나라의 이민자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의 지시는 주로 덴마크어와 노르웨이어로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승객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고 누군가는 가족을 찾아 배 안을 헤맸습니다. 갑판 위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찾았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배 안에는 여러 언어의 외침과 비명이 뒤섞였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도 선장 발데마르 군델은 끝까지 배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승객들을 구명정으로 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바닷물은 선체를 빠르게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충돌 후 불과 20분, 노르게호는 북대서양 깊은 바닷속으로 모습을 밝혔습니다. 795명 가운데 160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635명은 차가운 바다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희생자 가운데에는 225명의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노르게오가 바닷속으로 사라진 뒤에도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북대서양 한가운데에 남겨졌습니다. 구조된 구명정은 모두 5척. 그 안에는 160명의 생존자들이 몸을 웅크린 채 서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충분한 식량도 깨끗한 식수도 없었습니다. 낮에는 차가운 바람을 견뎌야 했고 밤에는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 속에서 구명정이 뒤집히지 않기만을 바랬습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회색 하늘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혹시라도 지나가는 배가 있을까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도움을 청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당시 노르게호는 무선 전신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조난 신호조차 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고 다음 날 영국의 어선 한 척이 표류하던 구명정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배 안에는 지쳐 쓰러진 생존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어선은 곧바로 사고 해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다에서 마주한 것은 생존자가 아니었습니다. 끝없이 떠다니는 잔해와 수많은 희생자들의 흔적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나머지 구명정들도 지나가던 선박들에 의해 하나둘 구조되었습니다. 어떤 구명정은 무려 8일 동안 대서양을 표류한 끝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생존자들은 굶주림과 갈증에 지쳐 있었습니다. 한 생존자는 구조되자마자 감자를 씻던 물까지 마실 정도였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북대서양에서 본 풍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635명. 당시 북대서양에서 발생한 최악의 선박 해상 참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북유럽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신문들은 사고를 보도했고 희생자들의 이름이 하나씩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지나가자 세상은 조금씩 노르게오를 잊기 시작했습니다.
왜 잊었을까요?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평범하고 가난한 이민자들이었습니다. 노르웨이의 농부, 덴마크의 노동자, 러시아를 떠난 유대인 가족, 스웨덴의 젊은 부부. 그들은 귀족도 아니었고 유명한 사업가도 아니었습니다. 신문 일면을 오래 장식할 만큼 세상에 관심을 받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사고조사는 진행되었습니다. 강한 조류, 짙은 안개, 위험한 암초, 그리고 부족한 구명정.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차례대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해상 안전 규정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배에 실어야 할 구명정의 수는 여전히 탑승객 수가 아니라 선박의 크기를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노르게오는 분명히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는 역사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노르게호는 조금씩 잊혀져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렀습니다. 8년이 지나 북대서양에는 또 한 척의 거대한 여객선이 출항합니다. 1912년 4월,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여객선이 영국 사우샘프턴 항구를 떠났습니다. 그 배의 이름은 타이타닉. 당시 사람들은 그 거대한 배가 침몰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912년 4월 14일 밤, 북대서양에서 타이타닉은 빙산과 충돌합니다. 그리고 1904년 노르게호에서 이미 드러났던 문제들이 다시 반복됩니다. 모든 승객을 태우기에 부족했던 구명정, 차가운 북대서양의 바다, 구조를 기다리던 사람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바다는 같은 질문을 인류에게 다시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전 세계가 이 사고를 지켜봤습니다. 신문은 연일 타이타닉을 보도했고 수많은 희생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1904년에 외면되었던 노르게오의 경고는 1912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상 안전 규정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구명정, 무선 통신의 강화, 국제적인 해상 안전 협약, 노르게오가 남겼던 경고는 8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은 너무도 컸습니다. 만약 1904년의 경고가 그때 조금만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졌더라면 역사는 달라질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오늘날 타이타닉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객선입니다. 수많은 책이 출간되었고 영화화가 만들어졌으며 전 세계 사람들은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노르게오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같은 북대서양의 사고, 비슷한 원인, 그리고 수백 명의 희생. 그러나 두 사건은 역사 속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역사는 항상 모든 것을 똑같이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은 오랫동안 기록되고 어떤 사건은 조용히 잊혀집니다. 노르게오는 잊혀진 기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잊혀졌다고 그날의 희생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904년 6월 28일 635명의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던 가족들이 있었고
미래를 기대하던 아이들이 있었으며 끝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승리한 사람들만의 기록이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이 미처 기억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더 오래 남아야 할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SS 노르게호를 다시 기록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잊혀진 비극은 또 다른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잊혀진 기록은 오늘 다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기록 번호 003 SS 노르게호 침몰 사고 끝.